네, 안녕하세요. 스티비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우리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야 될 활동이 있죠. 바로 재취업 활동인데요. 4차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되나요? 5차, 6차, 7차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하면 안 되나요? 라는 질문이 많아서 오늘 그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우리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서 담당자한테 안내를 받게 되죠. 각 차수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한 건 해라, 재취업 활동을 한 건 해라 라고 안내를 받는데요. 여기서 갑자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누구는 구직활동 한 건 하라고 얘기하는데 구직활동은 이력서 제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력서 제출만 해야 되나요?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. 요거에 관련돼서는 고용보험법을 좀 살펴보면 좋으신데요. 고용보험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부여받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재취업 활동이란 방금 말씀드렸던 구직활동, 즉 이력서 제출을 포함해서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지도 활동이나 직업 훈련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 바로 재취업 활동입니다. 따라서 이 법령에 근거한다면 우리들이 부여받은 2차, 3차, 4차, 5차, 6차, 7차 그리고 마지막 회차까지 재취업 활동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직 외 활동으로도 4차뿐만이 아니라 5차 이후의 모든 차수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이력서 꼭 제출해야 될 것만 같은 의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. 우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받게 되는 바로 이 취업희망 카드와 우리가 실업 인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받는 문자, 요걸 통해서 우리는 구직활동을 꼭 제출해야 되는가?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취업희망카드에 나와있는 구직활동 한 건이라는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재취업 활동과 동일한 정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취업희망카드에는 구직활동 한 건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자를 구직활동 한 건에 지참해서 전송해라 라고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 취업 특강이나 아니면 온라인 취업 특강 아니면 기타 심리검사나 다른 구직 외 활동을 보내더라도 실업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재취업 활동과 동일하게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시고 의심하고 계시는 이력서 제출을 꼭 해야 되나?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.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구직 외 활동으로만 인정이 가능할까요? 그건 또 아니고요. 우리가 이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 담당자, 나에게 지명된 실업급여 담당자가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러한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꼭 따라야 된다는 게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2차부터 4차까지 재취업 활동으로, 즉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실업급여 담당자가 4차에는 반드시 이력서 제출을 꼭 한 건 이상 해주세요 라고 문자 또는 유선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4차에는 꼭 이력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서 이력서 제출을 포함해서 그리고 취업특강이나 심리검사 등의 모든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들로도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을 일단 드리고요. 다만 이렇게 구직 외 활동으로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담당자가 별도로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시면 된다는 거,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유선이나 문자로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사례를 살펴보면은 4차에는 이력서 제출을 반드시 한 건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 전에는 꼭 구직활동을 하라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어떠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는 이력서 제출을 한 건 해주세요 라고 연락이 옵니다.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구직활동이란 단어 자체는 재취업 활동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조금 헷갈릴 때는 담당자한테 꼭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했다가 나중에 불이익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어찌됐든 담당자가 이렇게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좀 오인해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,
이런 점은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좀 보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 2월 2019년 2월에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이 개정이 된 이유가 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횟수를 줄이고, 그리고 단기 특강에 대한 횟수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직에 대한 욕구를 좀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좀 개정이 되었는데,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현장 담당자들이 바뀌었던 목적이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구직 활동을 강제로 시킴으로써 어쨌든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금 현 상황을 조금 만들어가는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. 어찌됐든 이런 건 이미 개정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조금 더 어찌되었던 실업급여 담당자가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청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접수는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.